안녕하세요. 오늘 엽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지나간 사랑, 쓰이고 있는 이야기, 또는 당신이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여정일지라도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랑은 항상 이상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찾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적당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누군가를 찾기 전에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쩌면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약간의 동정심, 한 가닥의 희망, 혹은 간단히 말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할까요? 포스트카드 내용 자기의 옛 사랑. 안녕하세요. 오늘 엽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거나 적어도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침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의 한국은 정말 아름답다. 서울에 있다면 한강을 따라 카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홍대나 인사동의 작은 거리마다 따스한 황금빛 불빛이 감도는 늦겨울의 은은한 추위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부산에 있었다면 파도가 일렁이는 해운대 바닷가에 몸을 맡긴 오후를 보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고요하다. 여러분이 어디서 이 엽서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늑한 카페나 사람이 많은 전철 안에서 또는 하루가 지난 후에 여러분의 작은 방에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 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당신에게 약간의 안정과 침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을 찾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사랑을요. 당신은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어느 겨울 저녁, 단골 커피숍에 혼자 앉아 붐비는 인파를 내다보며 문득 누군가를 쫓아다니고 마음속의 공백을 다른 사람의 애정으로 채우려 애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은 것일까? 한 번은 제 친구 지은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 저를 충분히 사랑해준다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마음의 공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때때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기 위해 사랑할 누군가를 찾고 싶어 너무 서두르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앉아서 경청하고 숙고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대화를 시작합시다. 사랑과 자기애에 대한 체험과 시각, 자기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혼자 연남동의 작은 길을 걸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숨어있는 작고 예쁜 카페들이죠. 젊은이들이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서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곳이죠. 그때는 2월 초였고 여전히 춥고 호흡이 얇은 안개로 변해야 했다. 나는 모직 스카프를 꽉 잡아당겨 사람들이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모두가 개인적인 이야기에 서두르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밀려왔고 어쩌면 오래전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 기분이 나쁠 때 밀크티 한 잔을 사주는 것, 또는 너무 피곤할 때 스스로에게 여행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자기애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나는 그런 적이 있다. 제 친구 민지 씨는 굉장히 예쁜 여자예요. 그녀는 매끄러운 하얀 피부, 큰 눈, 그리고 언제나 완벽한 패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둘이 강남을 거닐다가 길거리에서 거대한 LED 스크린에 나오는 여성 아이돌의 모습을 본 기억이 난다. 민지는 나도 저런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완벽해 보인다며 한숨을 쉬었다. 깜짝 놀랐어요. 민지처럼 예쁜 사람이 왜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충분히 아름답지 않고 충분히 훌륭하지 않고
충분히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할 때일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기쁘지만 심판을 받는 것은 지루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제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계 속에서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나쁘게 만든다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울할 때 친한 친구와 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실수를 하고 자신에게 실망할 날이 있지만 자신을 탓하는 대신 부드럽게 자신에게 괜찮아, 매일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느끼더라도 휴식을 취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세요. 어느 날 오후 석촌호수를 산책하고 창가에 따뜻한 차 한 잔,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 이 모든 작은 것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낄 것이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최고의 버전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결혼, 불완전한 여정. 매일 저녁 연인들 사교 모임으로 붐비는 단골 카페에 앉아 있었다. 구석에는 한 소녀가 핸드폰을 굽어보며 화면을 살짝 스치다가 한숨을 쉬고 있다. 그녀 앞에는 커피 한 잔이 식어 있었다. 제 추측에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광경은 새롭지 않다. 저는 그것을 수백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시계를 보는 시선들, 아직 답장이 오지 않은 메시지들, 부재중 전화들. 원래 사랑은 장밋빛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멀어질수록 모든 사람이 끝까지 함께 가는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닌 여정과도 같다. 제 친구 수진 씨가 20대 때 사랑이 전부였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매일 아침 여의도의 산책에서 손에 쥐는 메시지, 어린애 같은 말다툼,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화해하는 것.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30이 되면서 수진이는 변했다. 사랑은 이제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이고 이해이며 두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모든 열정으로 사랑했고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직업, 재정적 압박, 그리고 점점 더 사랑을 로맨틱한 데이트가 아니라 누가 이사하고 누가 둘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만든다. 한 번은 수진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 민호가 스타트업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일이 그로 하여금 그녀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게 했다. 처음에 그녀는 이해하려고 애썼고 기다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자신이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메시지를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주말 저녁 시간을 기다리지만 민호는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 한 번은 이 카페에서 거의 2시간 동안 그를 기다렸어요 하고 그녀는 싱긋 웃었다. 마지막으로 바빠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그때서야 수지는 사랑이 한쪽의 희생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고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불공정한 관계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꼽았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한다. 누구도 24시간 내내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함께할 수 없다. 자기개발, 새로운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다. 한 가지 관계가 반복되면 지루해진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데이트, 함께 멀리 떠나는 여행,
또는 단순히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감정을 다시 뜨겁게 할 수도 있다. 매일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다. 매일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직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만약 답이 네라면 서로를 위해 노력하세요. 수진이 드디어 민호의 손을 놓았다.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일방적인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카페 모퉁이에 있는 그녀를 돌아보았는데 그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날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어쨌든 한 가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에서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계속 기다리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이트와 놀라운 기회. 현대 생활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들은 근무 환경에서 바로 사랑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전철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한다. 하지만 데이트 앱을 통해 좀 더 능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연애 어플로 사랑을 구하는 거 어때요? 그것이 적절한 사람을 만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관계를 넓히는 것에 대한 흥미로운 경험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지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틴더 같은 데이트 앱에서 사랑을 찾았다고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오른쪽만 쓰다듬으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해요. 라고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삶에는 항상 놀라운 것들이 있다. 서울은 아직도 늦겨울 추위에 잠겨있는 2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에 앉아 전화기를 훑고 있는 지호는 재미없는 대화로 몇 주 동안 우울해하다가 틴더를 지우려 한다. 그러나 그가 삭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햇빛을 의미하는 햇빛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따뜻한 우유 마시는 거 좋아해요? 지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안녕, 오늘 어때? 라는 수백 개의 재미없는 메시지 사이에서 그 질문은 그를 멈추게 했다. 둘은 영화에 대한 취미부터 좋아하는 음식까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햇빛은 가을에도 여의도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고 인사동의 헌책방에서도 몇 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3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지호는 아마 이번에는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사흘 뒤 그들은 익선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햇빛은 눈웃음과 말투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녀이다. 첫 데이트는 긴장감 없이 지나갔고 너의 직업은 어떠니? 같은 어색한 질문도 없이 삶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 도시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광장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처음에는 나도 틴더가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햇빛은 한강변에 둘 다 앉았을 때 말했다. 하지만 사실 이 앱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틴더로 만나기만 하면 진실한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다른 어떤 방법과 마찬가지로 더 빠르고 직접적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틴더에서 진지한 관계를 찾을 행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호는 데이트가 아무데도 가지 않는 적도 있었고 갑자기 영원히 섹스되거나 끝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배운 것은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서점에서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한 번의 발톱으로 앱을 통해 서로를 발견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호와 햇빛은 함께하고 있다. 둘 다 더 이상 틴더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어떻게 만났냐고 물을 때마다 지호는 추운 날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웃기만 했다. 응원의 메시지. 드디어 감성적인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 사랑과 결혼에 대한 관점, 놀라운 현대 데이트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우리 각자는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포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정말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매일 밤 잘 자라고 하는 메시지, 끊임없는 대화,
또는 단순히 여러분이 믿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도감 같은 건가요? 사랑은 원래 정해진 공식이 없다. 어디에서 만나거나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데이트를 하면 완전한 결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할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도 영원히 외톨이로 태어나지 않아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랑, 평화를 느끼게 하는 사랑, 당신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사랑의 여정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독신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관계에서 행복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든 매 순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사랑을 찾는 여정이라면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돌아오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유로운 나를 즐기며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사랑이 올 것입니다. 마치 항상 삶의 궤적 어딘가에 있을 것처럼 단지 나타나기 위한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연애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닐까? 나는 너의 이야기를 매우 듣고 싶다. 당신과 같은 여정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공유하세요.